예,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세법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계산 문제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말이죠,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을 묻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은 빨리 정확하게 풀 수 있는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산 문제. 그 전에요, 제가 일단은 약속을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숫자는 간단하게 적자, 이건데요. 만약에 1억 5,365만 120원이 있다. 이걸 계산 문제에다가 이제 적어야 됩니다. 그때는요, 단위를 100만 단위로 해가지고 153을 크게 적고 그 위에 작게 650, 120 이렇게 적으면요, 시간이 절약이 됩니다. 이 숫자가 말이죠, 이게 전부 다 땡땡땡이다 그러면요, 전부 다 0이다 그러면은 153만 적으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계산 문제 계산할 때 안 그래도 문제지도 좁은데 거기에 이걸 전부 다 적고 하면요, 막 숫자가 나중에는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100만 단위로 이렇게 적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은 나중에는 이게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팁을 드리고, 그리고 요거 있죠, 전체 틀,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반드시 암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암기를 안 하면요, 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일단 양도 차익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은 일단 우리 머릿속에서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고 필요경비를 빼면은 양도 차익이구나. 이 네 가지 이 글자가 머릿속에서 탁 떠올라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문제는요, 양도가액은요, 이건 시험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이건 뭐 찾는데 한 2초만 있으면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가액, 이게 가장 큰 골치라는 거죠. 이게 90%는 환산 취득가액을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출제위원이 쉽게 출제를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요게 핵심이다. 이 양도 차익 문제는요, 이게 가장 중요하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대원칙은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대원칙이요, 실지거래가액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주고받은 돈, 그게 바로 양도가액이죠. 그리고 취득가액이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지거래가액을 모른다, 내가 얼마 주고 팔았는지 모르겠답니다. 내가 얼마 주고 샀는지 모르겠대요. 예, 이럴 때는 이제 순서를 정해놨습니다. 그 순서가 바로 양도가액을 먼저 보면요, 자, 매매 사례가액이 1순위, 이것도 없다 그러면 감정가, 이것도 없다 그러면 기준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기억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감 선생이, 기숙사 사감 선생이 창문을 환기하러 왔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양도가액에서는 이 환이 필요가 없습니다. 양도가액은요, 환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감기로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빨리 찾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취득가액을 모른다, 이때는 그대로 갑니다. 사감 선생이 환기하러 왔네, 그렇죠? 매매 사례가, 감정가, 환산가, 기준시가,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찾으면 됩니다. 자, 됐죠? 그런데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는요, 우리가 숙달이 되면요, 그냥 머릿속에 암산이 됩니다. 쫙 하면요. 왜냐하면 숫자를 출제위원이 암산이 가능하도록 단순하게 출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습하는 단계에서는요, 이렇게 적어 놓으면요, 실수를 안 합니다. 어떻게 적는가 하면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적고 양취라고 적습니다. 양취 적고 실을 적으세요. 실지거래가액. 그리고 사감환기를 적어 놓고요. 양도가액은 이게 필요 없죠? 환이 없죠? 자, 이래가지고 실지거래가액을 맨 먼저 찾고, 없으면은 이 순서대로 찾으시면 되는데요. 기준시가는 시험 문제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양도가액은 사감에서 전부 다 끝납니다. 취득가액은요, 사감을 모른다 그러면 환산 취득을 하기 때문에 이때 기준시가는
환산취득을 계산할 때 필요한 거지 이게 양도가액으로 확정된다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틀을 적어 놓고요. 금액을 찾으면 금액을 적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갑니다. 환산취득가액을 지금부터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취득가액을 이제 환산가액으로 계산하는 요거는요. 세트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환산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공제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세트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면 되고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공제로 해가지고 이게 계산 산식이 있습니다. 그대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환산취득가액은요. 양도가액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이게 바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공식입니다. 자, 그런데 양도가액은요. 시험 문제에서 주어지죠. 그래서 실지거래가액이 있으면 이걸 쓰면 되고 없으면은 사감선생을 찾으면 되겠죠.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문제에서 주어질 겁니다. 그럼 이거는 확정이 되고요. 양도 당시 기준시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당연히 시험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찾아서 적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등기와 미등기 자산에 따라서 이게 3%, 0.3%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시험 문제는 등기 자산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3%입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3%. 이게 바로 필요경비 계산공제입니다. 그럼 이제 전체 틀을 보겠습니다. 양도가액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 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플러스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3% 이게 바로 전체 환산 취득가액입니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금방 알 수 있죠. 양도가액은 주어지니까 양도가액 곱하기 꼬리에 꼬리를 물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 그 다음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 한 번 더 들고 가서 곱하기 3%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틀을 머리에 넣고 계산 문제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비교를 하셔야 돼요. 둘 중 큰 금액을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방금 계산을 했죠. 이거 하고 자본적 지출액하고 양도 비용을 합한 금액하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둘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건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문제에서 주어지니까 이건 그대로 넣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둘 중 큰 금액을 이렇게 맥스 두 개 중에서 큰 거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양도 차익을 묻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첫 번째는요. 1주택인지를 제일 먼저 판단하셔야 됩니다. 1주택이 아니다 그러면 상가 또는 토지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양도 차익을 묻고 있으니까 99%는 환산취득가액을 묻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환산취득가액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면 문제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환산취득가액을 물어볼 거고 1주택이다. 그러면은 대부분이 고가주택이 나올 겁니다. 이건요.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면은 고가주택이라고 불렀죠. 그럼 얘는요. 1차적으로 환산취득가액 똑같이 환산취득가액을 구해놓고 그 다음에 고가주택 비과세 발라내는 작업을 두 번째로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게 두 번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문제를 갖다가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틀, 제일 먼저 문제를 봤을 때 양도 차익을 묻는구나 확인하시고 그러면은 1주택인가 노냐 예스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접근을 하자는 거죠. 문제를 한번 볼까요? 보시죠. 자, 25회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문제 사이즈가 말이죠. 보는 순간 아주 어려워요. 예, 이 많은 글자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빨리 캐치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양도 차익을 묻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머릿속에는 이걸 떠올려야 됩니다. 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구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는요. 1세대 1주택입니까? 야, 아니죠. 건물이죠. 건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택이 아니다. 따라서 환산취득가액만 구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도 차익을 묻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이겁니다. 두 개 중에서 비교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말이 없으면요, 정답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게 계산 이걸 넣었다. 아니다. 나는 이걸 넣었다. 그죠? 이렇게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두 개 중에서 큰 걸 골라야 양도 차익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건 지금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큰 걸 고르면은 자연스럽게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는 반드시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도 차익을 골라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앞에 있는 뭐 언제 취득하 이건 다 필요 없는 상태, 다 필요 없는 말이고요. 등기한 상태, 그렇죠. 반드시 등기자산이 나오죠. 그럼 3%.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양도가액을 제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양도가액은요,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죠. 그런데 환이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실지거래가액을 제일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죠. 취득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게 없죠? 그럼 사감선생을 찾으러 갑시다. 어디 있습니까? 양도 당시 매매 사례가액은 3억. 요 4. 매매 사례가액. 따라서 양도가액은 3억 확정됐습니다. 양도가액은 여기서 끝. 더 이상 보시면 안 돼요. 이제 취득가액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취득가액은요. 자, 이거는 됐고요. 자, 취득가액은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실지거래가액이 있는지 보세요. 취득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없답니다. 그럼 사감선생을 찾으러 가야겠네. 그런데 이거 보시면은 취득 당시 매매 사례가액과 감정가 없답니다. 사감선생이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이 문제는 환산 취득가액을 구하라. 환산가액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재료가 필요하죠. 기준시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 어디 있습니까? 양도 당시 어디 있습니까? 자, 취득 당시 기준시가 1억 나왔죠. 그럼 양도 당시 기준시가 2억 나왔죠. 자, 그럼 끝났네요. 이 상태에서 암산도 가능합니다. 양도가액이 얼마였죠? 3억이죠. 3억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 분모 2억. 그 다음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 분자 1억. 그러면 50%. 그러면 1억 5천.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공제. 취득 당시 기준시가 1억 곱하기 3%. 300만 원. 그럼 1억 5,300이죠. 1억 5,300. 그거하고 자본적 지출액 얼마입니까? 1억 4천. 양도비 2천. 합치면 1억 6천. 두 개 중에서 어느 게 더 큽니까? 이게 더 크죠. 1억 5,300, 1억 6천. 그럼 1억 6천이 그죠? 비용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요거는요. 숙달이 되면은 이렇게 풀 수 있지만은 우리가 처음 연습할 때는 이렇게 적어 놓고 하나하나 적어 놓고 체크를 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시면요. 자, 요거 구해야 되죠. 그리고 이거하고 비교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환산 취득가액을 보겠습니다. 기준시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다 나왔습니다. 양도가액 3억 곱하기 2억 분의 1.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1억 5천. 이렇게 적죠? 1억 5천. 그 다음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 1억 곱하기 3%. 300만 원. 합치면 1억 5천 300.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은 얼마입니까? 1억 4천. 양도비 2천. 1억 6천. 자, 어느 게 뭐가 더 크죠? 이게 더 크죠. 그래서 1억 6천이 정답입니다. 1억 6천이 정답. 그러면 양도가액은 3억에서 1억 6천을 빼면은 양도차익은 1억 4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틀을 알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면 굉장히 복잡해요. 이제 다른 스타일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를 줬습니다. 출제위원이요. 이렇게 표를 주면요. 굉장히 친절한 분입니다. 시험 난이도가요. 확 떨어집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양도 차익을 묻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머릿속에는 뭘 떠올려야 됩니까? 이걸 떠올려야 되죠. 그리고 1세대 1주택입니까? 상가 건물입니다. 그럼 등기됐겠죠, 당연히. 예. 그럼 양도가액을 맨 먼저 구해야겠죠. 양도가액을 얼마입니까? 5억. 그죠? 실지 거래가액 있죠? 5억. 그러면 5억 좋다. 그럼 취득가액은 확인 불가능. 그러면 사감선생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따라서 이것도 환산가액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그럼 기준시가 두 개 있죠?
그러면 5억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 4억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 하면은 50%니까 2억 5천 플러스 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 곱하기 3% 600만 원 2억 5천 6백이죠. 그거하고 자본적 지출액 비용을 합친 게 2억 6천. 그러니까 이게 더 크네. 그죠? 이렇게 숙달되면은 암산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습하는 단계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산식을 적어놓고 풀어야 되죠. 실지 5억이죠. 5억. 양도 당시 기준시가 4억, 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 합치면 2억 5천. 그 다음에 필요금리 계산 공제 2억 곱하기 3% 600만 원. 자, 그 다음에 2억 5천 6백. 2억 5천 6백. 자본적 지출액 2억 6천. 그럼 이게 압승을, 이게 신승. 그죠? 힘들게 이겼죠? 예. 그런데요, 이렇게 내면요, 조금 짜증나요, 사실은. 맞잖아요. 아니, 우리가 힘들게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죠? 비용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계산하지 않고 말이죠. 이게 더 크겠지 하고 추측해서 시간이 없을 때는 그냥 밀어 넣어도 정답을 맞출 수가 있는 문제네요. 예. 우리가 하다 보면요, 시간이 없으면은, 정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요 금액이 터무니없게 작지 않으면은 요거겠지 하고 그냥 밀어넣고 계산하시면 그것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양도가액은 5억이고 자 비용은 얼마다? 2억 6천이다. 그럼 양도차익은 2억 4천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 전체 틀, 이 틀만 기억하시고요. 문제를 딱 보고 제일 먼저 떠올릴 거 그죠? 무엇을 묻는가? 그 다음에 1주택이냐? 그 다음에는 환산가액을 구하겠구나. 그러면은 기준시가가 2개 있어야 되는, 2개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문제는 나중에는 자동으로 쭈쭈짝 풀리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 대단히 좋은 문제입니다. 대단히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요 반드시 손으로 푸셔야 돼요. 절대로 말이죠 눈으로 제가 하는 이 찍어 놓은 거 이걸 그냥 쭉 듣고 그렇지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실전에서는요 절대 계산 문제 안 풀립니다. 무조건 손으로 적으세요. 손으로 계산 문제를 시간을 재야 되면 나중에는요 시간을 재야 돼요. 시간을 재고 이런 문제는 한 1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1분 안에 시작하면 문제를 파악하는데 한 10초 만에 파악하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데 30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확인하는데 한 10초 20초 이 정도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계산 문제는 손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똑같은 스타일인데 이제 1세대 1주택을 볼게요. 그게 조금 더 어렵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